여러분들 놀라실 수도 있는데 보통은 빅3 컨설팅에 가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서울대가 학점이 4.3이 만점이면 3.9, 3.8은 돼야 인간 취급을 받고요. 근데 저는 3.4였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너무 놀아가지고 학점이 다 뻥크가 나가지고 그거 메꾸느라고. 그래서 10학기를 다녀서 간신히 받은 학점이 3.4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영어 토익을 900점은 넘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봤는데 870, 80 뭐 이러는 거예요. 마지막에 또 연달아서 봤는데 935인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거 겨우 내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유수의 뭐 기업에서 뭐 인턴을 해본 적도 없고 뭐 밴드하고 친구들하고 뭐 공연하고 놀고 웹 에이전시 친구들하고 작게 만들어서 그거 홈페이지 만들어 요즘으로 치면 앱 제작하는 개인 사업자죠. 네. 뭐 그런 거 하고 다니고 그런 경력으로 네. 들이밀었는데 결국은 이력서도 같은 재료를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버무려서 거기서 좋아하는 이력서로 만들어 내느냐 이것도 고민이 정말 많이 필요하고 네. 선배님들한테 저는 많이 물어봤습니다. 이미 빅3에 들어가 있는 아는 분들한테 고개를 조아리면서 이게 제 이력서인데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레주메 스크리닝을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 선배들이 엄청 바쁘잖아요. 야근하고 막 이러는데도 새빨갛게 써서 보내줬습니다. 승재야, 이걸 이력서라고 썼니? 영어가 이게 뭐야? 그래서 도움을 많이 청했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커리어라는 좋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중간에 아니 이커리어 채널이니까 이런 얘기 제가 해드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이커리어의 성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청하십시오, 여러분. 혼자 안 될 것 같으면 도움을 청해야 돼요. 저는 실제로 거기 다니고 있는 선배님들한테 레주메 수정을 한 4분한테 부탁을 드렸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너의 레주메는 되게 난잡하다. 너저분하다. 너가 얘기하고 싶은 테마가 뭐냐? 리더십, 앙트레프로너십으로 가려면 그 맥락으로 이력서를 딱 봐서 이거를 읽어보는 사람이 아 얘는 이런 애구나 라는 테마를 명확하게 드러나게 해라.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내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그냥 나열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하고 와서 네이티브 스피커인 후배들한테도 부끄럽지만 내 레주메를 한번 봐주지 않겠니? 그러니까 후배들이 하는 얘기가 선배님 밥을 좀 비싼 걸 사주셔야겠습니다. 영어가 너무 베이비 잉글리시예요. 이래가지고 맥킨지, 베인 이런 데서 레주메 읽으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진검승부는 이제부터입니다. 레주메는 우선 통과하면 돼요. 턱걸이든 우선 넘어가면 돼. 그 다음부터는 인터뷰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는 진짜 면대면 딱 이렇게 앉아서 진검승부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 컨설팅 회사에서의 케이스 인터뷰가 정말 준비하기 어려운 과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인터뷰도 마찬가지지만 케이스 인터뷰를 준비하기에 사람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네. 준비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고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셨던 건가요? 그래서 이 커리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때 당시에는 그렇죠.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미 성공한 사람, 이미 합격한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그게 저의 지론이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만 네.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많은 취업준비생 분들이 합격한 분들이나 성공한 분들한테 가서 여쭤보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끄러워하거나 네네. 내가 만약에 물어봤다가 저분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준비 안 돼 있는 것 때문에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가지고 못 가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떨어지는 겁니다. 네. 부끄러움은 나의 몫입니다.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회사가 있고 내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어느 회사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솔직히 등급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냉정하게 얘기해서 네. 한우 고기에다가 뻥뻥 찍듯이 툭불 너는 원불 이런 식으로 사회에서 등급을 매겨버리는데 부끄럽고 걱정하고 할 게 뭐가 있나요? 그냥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죠. 저는 그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미 붙은 사람들은 쉽게 얘기를 해줘요. 왜냐면 얘기해줘서 손해볼 게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도움을 줬어. 근데 걔가 합격을 해서 우리 회사에 들어와. 그럼 나는 또 좋은 후배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거절을 당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어보면은 그래 넌 레주메가 이렇게 돼서 되겠니? 너는 영어가 이래서 되겠니? 그러면서 다 빨간색으로 다 첨삭해주고 어드바이스 주고 다 자기 시간을 쪼개서 그렇게 해주셨고 저도 제가 이제 좀 주목을 받았죠. 왜냐하면 두 군데를 다 붙었다. 컨설팅을. BCG는 안 봐서 그랬고 다 붙었다. 그리고 정말 여러 해 동안 많은 분들이 찾아왔는데 항상 성심성의껏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커리어 같이 좋은 곳이 있는데 왜 그걸 혼자 집에 앉아서 방구석 파이터처럼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더 좋은 회사를 가면은 연봉이 얼마가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네. 그러면 고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인터뷰를 준비하는 비결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진검승부의 세계. 우선은 피드 인터뷰입니다. 여러 가지 인적 사항을 물어보거나 뭐 너의 미래에 대한 너의 생각 이런 거를 하는 피드 인터뷰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케이스 인터뷰는 게스티메이션하고 케이스 인터뷰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게스티메이션하고 케이스 인터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잘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준비를 하는 방법이 이미 다 나와 있고, 특히 이 커리어의 빅3 컨설팅 클래스 같은 데를 다니면 맥킨지 출신, 베인 출신, BCG 출신이 강의를 다 해주고 노하우를 다 알려주시잖아요. 저 때는 이 커리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발품을 다니는 거죠. 동량을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맥킨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맥킨지는 어떤 문제가 나오나요? 그걸 준비하려면 어떤 책을 구해서 공부를 해야 되나요? 이거는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준비를 하는 스터디 그룹, 이제 그 스터디 그룹이 지금은 상당히 큰 연합 동아리가 됐는데 거기에도 제가 들어가서 매주 공부했고, 그리고 여기저기 계속 돌아다니면서 공부하고 인터넷 찾아서 인수해가지고 해보고. 그래서 저는 게스티메이션이나 케이스 인터뷰는 당연히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냥 자연스럽게 풀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놓지 않고 빅3에 내가 들어가겠다? 이거는 저는 도둑놈 심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만큼 준비를 했었고요. 제가 한 4개월 동안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만 자고 취업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준비하고 노력하지 않고 그만한 결과, 그만한 연봉, 그만한 대우를 바라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스티메이션과 케이스 인터뷰는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이커리어 같이 전문적인 도움을 주시는 회사도 있고 무조건 엄청 열심히 트레이닝을 하시고요. 그리고 게스티메이션은 이렇게 하면 내가 다 풀 수 있겠구나. 케이스 인터뷰는 뭐가 나와도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다 풀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오는 그 임계점이 옵니다. 그 느낌이 오는 그날까지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를 해야 돼요. 무조건. 합격을 할 수 있는 최종 후보군들은 그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누굴 도와주려고 케이스 인터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해가지고 한번 목 인터뷰 해보자. 해가지고 문제를 딱 내. 그런데 갑자기 가만히 5분 동안 막 이러고 있다가 답은 250만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예 기본을 모르는 거죠.
게스티메이션이든 케이스 인터뷰든 문제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전제 조건을 확인하는 클래리피케이션 퀘스천을 하고 그리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답을 찾아서 가는 그런 거라는 것 자체를 모르면서 빅3를 가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은 잘 되어 네. 있어야 된다. 최소한. 그거는 다른 회사를 들어가려고 할 때도 다 똑같은 겁니다. 회사들마다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다 있고 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붙었는지가 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나는 저 회사를 가고 싶어요. 이것은 정말 도둑놈 심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인터뷰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이제 좀 준비가 된 것 같다. 대략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은 저는 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인터뷰 자리에 들어가서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맥킨지 그 채용 조건에 보면 체크리스트들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 사람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 점수가 너무 낮으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위에 사람한테 올릴 이유가 없는 거죠. 지원자는 많고 뽑을 사람은 정말 한 줌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날려버리면 돼요. 회사 입장에선. 네. 그런 상황에서 내가 간택이 돼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가면 거기서 이미 차이가 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대단한 회사라고 생각되는 인터뷰장에 들어가면 우선은 눈동자가 떨립니다. 그럼 이미 끝난 거예요. 왜? 준비가 덜 된 거거든요. 준비가 덜 된 사람은 눈동자가 떨립니다.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그러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준비를 안 하고 나도 합격자 명단에 들어가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죠.